안녕하세요. 호랑이형님 리뷰하는 호랭박사입니다. 호랑이형님 2부 189화 깊은 곳의 홀로 편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호랑이형님에서 얼음꿀 짐승에 대한 언급이 나온 건 꽤 오래전이죠. 일령과 추위가 싸우기 바로 직전이었는데 일령이 얼음꿀에 들어갔다가 짐승 한 마리가 감당이 안 된다면서 당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당시에 이 장면을 보고 얼음꿀 짐승의 정체를 예측한 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오늘 드디어 얼음꿀 짐승의 정체가 일부 드러났습니다. 일부만 드러난 그 모습을 보고 팬들 사이에서 이거다 저거다 난리가 났는데요. 그것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조금 길어질 것 같으니까 영상 뒷부분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진행된 스토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화 리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시나 아랑사가 가출한 이유는 아비사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케가 집에 놀러왔을 때 몰래 무케 등에 매달려서 도망 나왔는데요. 무케를 타고 다니다가 눈바람을 너무 맞아서 그런지 잠깐 기절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아랑사는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보는데요. 웬 하얀 고릴라가 자신을 품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처음 보는 그 짐승이 낯설고 무서워서 굴 밖으로 도망갔는데 그 순간 밖에서 진을 치고 있던 고획조들이 아랑사를 낚아챕니다. 여기서 뭔가 의미심장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겁먹은 아랑사가 무서워 라면서 반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과거처럼 무섭다고 기폭발을 한 건 아닌데 눈이 회색으로 변했습니다. 아린의 눈 색깔이 원래 회색으로 나오는데요. 아린도 뭔가 감정적으로 격해지면 이렇게 회색 눈이 도드라지게 묘사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서워라고 쓰여진 말풍선도 약간 오싹한 느낌이 드네요. 그러자 우웅 하면서 산이 반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과거에도 아랑사가 직접적으로 공격받거나 무서워서 울면 저렇게 산이 반응하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예전에 범찰이 침입했을 때를 보면 비익조들이 무케를 때리니까 아랑사가 빽 하고 울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웅웅 하면서 산이 공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딱히 뭔가 효과가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아랑사의 부름에 흰산이 반응하는 걸 나타낸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아랑사가 잡혀가는 걸 막기 위해 하얀 고릴라가 막아서는데요. 이름을 모르니까 그냥 흰 릴라라고 할게요. 팔을 풍차처럼 붕붕 돌리더니 고획조를 향해서 기를 날립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격이 실패해서 고획조 옆을 스쳐 지나가 버리는데요. 그저 스쳤을 뿐인데도 고획조가 푸드덕거리더니 기절해버립니다. 저 어린 개체가 스쳐도 강냉이 수준의 강력한 기 공격을 날렸다는 얘긴데요. 정작 본인은 뭔가 찜찜한지 이상하다 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얘가 왜 이럴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신의 기술이 평소보다 훨씬 강력했기 때문에 놀란 것 같습니다. 고획조에게 공격을 맞추지도 못했는데 기절해버리는 걸 보고서는 이상하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공격 바로 다음 컷을 보면 흰 릴라가 날린 저 붕붕이가 저기 멀리 떨어진 산에 박히는 모습도 나오죠. 어린 개체가 날린 공격답지 않게 강하고 멀리 나갔습니다. 어쩌면 아랑사의 눈이 회색으로 변하면서 흰 릴라의 힘을 증폭시켰다던지 뭔가 영향을 받지 않았나 추측해보겠습니다. 여튼 떨어지는 아랑사를 흰 릴라가 낚아채려는데 고획조들의 방해로 실패합니다. 그때 어디선가 무케가 나타나서 파바박 절벽을 뛰어오릅니다. 왼팔 공격으로 고획조 한 마리를 공중분해시키고 다른 한 마리는 목을 낚아채서 절벽에 충돌시켜버리죠. 순식간에 목도 뜯어버립니다. 옛날에 멧돼지 한 마리도 못 잡던 무케가 이젠 하늘을 나는 새들을 그냥 갖고 놉니다. 정말 많이 성장했고 고획조 따위는 100마리가 들러붙어도 무케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랑사를 다시 되찾은 무케의 눈이 이상합니다. 아랑사와 마치 공명이라도 한 듯이 똑같이 회색 눈동자를 하고 있고 야생성이 120% 극대화된 모습입니다. 마치 아랑사에게 정신지배라도 걸린 듯한 느낌이죠. 그대로 두면 고획조 떼거리와 맞짱 떠서 다 잡아먹을 기세였습니다. 그때 흰 릴라가 굴로 도망가자면서 아랑사를 데려갔고 그렇게 고획조들을 피해서 굴 속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고획조를 피해서 굴 속으로 들어간 무케와 친구들은 강 밑으로 이어져 있는 굴을 따라서 이동합니다. 무케는 강을 건너가면 자기가 죽는다면서 걱정하는데 강 건너까지 이동했는데도 이상하게 예전처럼 기가 빠진다던가 헥헥대는 모습이 안 보입니다. 흰산의 지기를 벗어났는데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아랑사가 마치 와이파이처럼 지기를 쏴준 것이다 등 여러 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 동굴과 얼음굴은 과거 무커도 출입했던 정황이 있어서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나중에 설정으로 구체적으로 밝혀지면 좋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흰 릴라 일행은 긴 지하 동굴을 지나서 밖으로 통하는 반대편 입구까지 도착합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아랑사와 무케가 사라진 것을 발견합니다. 흰 릴라 일행은 둘을 찾으러 다시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고획조들은 동굴 속을 샅샅이 뒤지기 위해서 제3세력을 끌어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채라는 짐승들인데요.
산해경 남산경에 등장하는 놈들인데 소의 꼬리에 호랑이 같이 생겼고 개 짖는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웹툰에서도 그 특성을 살려서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그려진 듯합니다. 한편 흰 릴라와 친구들은 아랑사와 무케가 얼음틈 속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합니다. 쥐돌이가 길잡이 역할을 하는데요. 쥐같이 생겼으니까 그냥 쥐돌이라고 할게요. 이름을 아직 모르니까. 쥐돌이는 냄새를 잘 맡고 길을 찾아내는 재주가 있네요. 캐릭터마다 특성이 하나씩 있는 것 같은데 흰 릴라는 보셨다시피 피지컬을 앞세운 공격형입니다. 반달곰은 재주는 모르겠는데 지구력은 살짝 약해 보입니다. 얼음굴에서 오르막길 좀 올랐다고 매우 힘들어 하는데요. 그만큼 육중한 뭔가를 나중에 보여주겠죠? 여튼 쥐돌이의 활약으로 아랑사와 무케가 있는 곳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오랜 시간 기다려왔던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아랑사와 무케가 얼빠진 듯이 뭔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얼음 속에 갇혀있는 거대한 범을 목격한 것이죠. 과연 이 범의 정체는 뭘까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예측했던 것처럼 산군일까요? 아니면 거인들의 사투편에서 장렬하게 퇴장한 무커일까요? 아니면 제3의 범일까요? 하나씩 가능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1. 얼음굴의 짐승은 산군이다. 가장 먼저 신경 쓰이는 것은 이번 화 제목인 것 같습니다. 깊은 곳의 홀로. 이것은 얼음굴에 외롭게 남겨진 존재에 대해서 말하는 제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산군은 일부에서 일영의 등장과 함께 삶의 의지를 잃고 스스로 끈을 놔버렸다고 하죠. 만약 산군이 그때 얼음굴로 옮겨져서 지금까지 얼음 속에 홀로 갇혀 있었다면 매우 어울리는 제목입니다. 스토리 흐름으로 보나 극적인 연출로 보나 아주 어울리죠. 두 번째는 아랑사와 무케의 어벙벙한 반응입니다. 산군은 눈만 감고 있으면 빠르와 외형적으로 아주 똑같이 생겼죠. 분명히 빠르는 아비사 먹일 약초 구하러 간다고 밖으로 나갔는데 빠르와 똑같이 생긴 범이 난데없이 깊숙한 동굴의 얼음 속에 갇혀있다면 상황 판단이 안되고 저렇게 벙찐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요? 만약 저 범이 무커였다면 그토록 앞발을 찾아 헤매던 무케가 저렇게 무덤덤한 반응을 하는 게 이상할 것 같습니다. 아랑사와 무케가 얼음에 갇힌 범이 있는 장소를 찾아낸 것도 놀라운데요. 아마도 둘은 그 범이 마음속으로 부르는 소리를 듣고 찾아갔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전에 빠르가 율죽을 삼키고 반죽음 상태에서도 마음속으로 아비사를 부른 적이 있죠. 얼음 속의 범도 비슷한 방법으로 자신의 위치를 마음속으로 전달해서 알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영이 산군을 얼음굴에 보관하게 된 동기에 대한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근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것은 제가 1년 전에 올렸던 충격 산군 부활하나 라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일영은 산군이 흰 눈썹의 몸을 반쪽으로 만들고 성을 혼자 탈탈 털어버렸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정도로 강한 놈이라고는 믿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실을 만들까 하다가 혹시라도 산군이 흰 눈썹을 반죽은 만들고 성을 혼자 털어버린 게 사실이라면 그렇게 강한 놈을 살렸다간 자신에게 오히려 타격이라는 계산이었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시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포기하는 듯 하다가 흰 눈썹의 부하에게 산군에 대한 이야기를 재차 듣습니다. 어쩌면 일영의 마음은 그때 흔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쓸만한 놈인가? 일단 얼음굴에 저장해놓을까? 이런 마음을 먹지 않았나 추측해봅니다. 평소에 부하에 대한 욕심이 컸던 일영으로서는 간만에 상당히 강한 녀석의 시체를 얻었는데 탐이 났을 수도 있겠죠. 추호 정도만 해도 이 정도면 쓸만해 라고 감탄하는 지경인데 산군이 눈앞에 있다면 탐내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흰 눈썹을 반으로 찢고 혼자 성을 탈탈 털었다는 말까지는 믿지 않은 것 같지만 상당히 강한 놈이라는 느낌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일영이 산군의 시체를 얼음굴에 보관할 동기는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왜 시들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진행한 것일까요? 내눈박이 시들은 자신들 외의 존재를 시로 만드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울라를 시로 만들 때도 자신들의 동료 한 명이 직결 처분된 전례가 있죠. 나중에 산군을 시로 만들려면 결국 내눈박이를 처분해야만 가능할 텐데 이것을 내눈박이들이 알게 된다면 몰래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시체를 멀리 갖다 버린다든지 훼손한다든지 말이죠. 그래서 시들 모르게 몰래 일영 자신이 산군을 얼음굴에 보관했다 이렇게 봐도 스토리상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최근에 일영이 얼음굴 짐승을 시로 만들려고 갔다가 명이 턱도 없이 모자라는 걸 보고는 깜짝 놀란 적이 있죠. 이것에 대해 그 범이 강하다는 생각을 못하고 내 기력이 쇠했나? 아편을 해서 몸이 약해졌나? 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만약 얼음굴의 짐승이 산군이라면 아직도 산군의 진정한 강함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만약 얼음굴 짐승이 산군이라면 시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일부 마지막에 모든 끈을 놓고 스스로 죽음을 택했는데요. 이번에 아랑사와 무케를 만난 것이 계기가 돼서 산군이 부활의 의지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2. 얼음굴의 짐승은 무커다. 산군썰과 더불어서 무커썰이 팽팽하게 대립 중입니다.
저는 예전 산군 부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묵허일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묵혜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얼음 속에 묵허가 갇혀 있었다면 아빠다 하고 외치면서 달려들어야 자연스러운데요.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죠. 두 번째는 역시나 얼음굴에 묵허가 옮겨질 개연성이 적습니다. 묵허의 시체의 행방을 다시 한번 살펴보죠. 묵허는 추위와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까치목골 뒷산에서 죽었습니다. 그의 시체는 까치목골을 방문한 차코 갑사들에 의해서 발견됐는데 이후에 추위가 까치목골에 다시 방문했을 때는 묵허의 시체도 사라져버렸죠. 묵허의 시체는 까치목골 호안의 범인이자 증거품으로 조선 조정으로 압송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마을 하나가 폐허가 돼버린 호안이 발생했으니까 왕에게 보고하기 위해서는 그 증거가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그 시체가 다시 일영의 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영과 조선 조정의 관계, 이를 나타내기 위한 추가적인 인물과 장면들이 필요한데요. 지금까지는 그러한 장면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개연성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죠. 물론 차코갑사들은 묵허의 시체를 건드리지 않았고 제3의 인물이 그의 시체를 수습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럴 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까치목골은 흰눈썹의 성이나 비녀단의 의주처럼 다양한 인물들이 활동하는 동성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외딴 시골에 있는 핫배촌일 뿐이죠. 여기에 일영의 수하에 있는 어떤 인물이 몰래 숨어들어서 집채만한 묵허의 시체를 수습해갔다? 차라리 평소 묵허와 친분이 있던 범의 무리들이 수습해갔다면 자연스러울 텐데 일영 측 인물이 난데없이 까치목골에 나타나서 묵허의 시체를 수습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떡밥을 착실하게 쌓아 올려서 묵직하게 터뜨리시는 작가님 성향상 저는 상군일 것이라고 추측해 보겠습니다. 오늘 댓글 반응은 얼음굴 짐승이 산군이다, 묵허다로 팽팽하게 갈린 모습입니다. 그리고 묵혜가 강을 건너갔는데 어떻게 멀쩡하게 생명 유지가 되는가, 이것에 대한 의견도 종종 보이고요. 이것들은 저도 오늘 영상에서 충분히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따로 다루진 않겠습니다. 다음주 연재분이 뜨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얼음굴 짐승의 정체를 알 수 있게 될 텐데요. 그게 산군이 됐던 묵허가 됐던 아니면 제3의 인물이 됐던 호영을 즐기시는 독자분들 모두 싸우지 마시고 재밌게 즐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얼음굴 짐승의 정체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댓글 스포 방지를 위해서 댓글창을 운영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또 정상적으로 댓글창을 운영할 테니까요. 잠깐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호랭박사와 함께 호랑이형님 완결까지 보실 분들은 지금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